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 방향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될 국립공주대학교 정영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크기도 사실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AI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GPU라고 불리는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등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확충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교육 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 교육의 철학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면밀한 접근, 교수의 역량 함양, 학습자의 준비 정도 같은 아주 복잡하고 다단한 여러 가지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은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핵심적인 주제 영역인 대학 글쓰기 교육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인간의 글쓰기 행위가 전통적으로 다양한 읽기 활동을 통해서 사고력 신장이라든지 쓰기 전략 함양,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간의 표현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는 그 다양한 기능과 그 결과물들을 고려했을 때 이 사용자의 사고와 표현 영역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또 거기에는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교육이 과연 어떠한 내용과 방향에서 고민되고 실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좀 거시적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앞선 선행 연구들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선 본 발표에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손동연의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을 대하는 관점을 크게 세 가지 입장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을 단순히 인간의 사고 활동을 도와주는 수단적 도구로 보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인공지능에게 일정 수준 사유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 활동을 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해당 논문에서는 인간의 삶의 기점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 마음이라는 것에 있고, 첨단 인공지능도 관여할 수 없는 그런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교육계의 반응에서도 권태현의 2023년 논문에서는 이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교육계의 저항과 수용이라는 두 가지 반응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항이라고 본 저항의 입장은 생성형 AI 도구가 학교의 교수 학습 및 글쓰기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말 그대로 저항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기존의 교육 담론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그런 두 가지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좀 분석하면서 해당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맥락에 부합하는 과정 중심 글쓰기 교육 방안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수희의 2019년 논문에서는 본격적으로 글 쓰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를 다양한 방식에서 예측하면서 인간 글쓰기의 방향으로 다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은 인간은 주체이자
주저자의 역할, 인공지능은 단순히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쓴 글에 대한 인간이 검토하고 그리고 최종 선택하고 수정하고 가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쓰는 글과 인간이 쓰는 글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일련의 관점들은, 대체적인 관점들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인간의 사고와 글쓰기에 있어서 보조적 수단과 활용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글쓰기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완전한 배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기본 전제, 그런 특징과 다수의 연구에서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적 시도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위와 같은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글쓰기 환경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문자 테스트를 활용한 프롬프트, 우리가 보통 명령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인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텍스트를 인공지능이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런 현실과 마주하며 과연 인간에게 글쓰기 교육이 미래에도 필요하고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아래 제가 인용해 놓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2025년 우리 대학생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데이터를 2024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눈에 띄는 것처럼 2024년에 비해서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활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1년 새 대학생들의 AI 활용도가 모든 분야에서 늘었다는 점. 특히 챗GPT 등 이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요한 건 이 텍스트 생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받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동시에 글쓰기의 개선이나 편집, 죄송합니다. 글쓰기의 개선이나 편집에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이미 많은 대학의 교육 분야에서 이 학생들의 인공지능 활용 비중이 깊숙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글쓰기 윤리의 문제라든지 혹은 정보의 부정확성이라든지 편향적인 정보의 제공 문제, 인간의 사고 능력 저해의 문제, 또 학문 윤리의 문제, 이런 인공지능 활용이 내포하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공지능의 출현에 따라서 대학 글쓰기 교육에 있어서 그 목적과 지향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은 핵심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글쓰기와 관련된 교과목을 대부분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교양교육의 보편적인 목적과도 부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대학 글쓰기 교육의 보편 타당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의 특성들, 고유한 특성들, 그리고 그 특성들이 반영된 각 대학 교양교육의 기본적인 철학, 글쓰기 교육의 교육 목표,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대학이 설정한 핵심 역량이 있는데요.
이 핵심 역량의 함양과 교양교육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관되게 하나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번박하게나마 교양교육 차원에서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적을 일반적으로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교양교육 차원에서 대학 글쓰기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보편적 지식과 인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편적 지식과 인성의 영역은 그 중에서 이 보편적 지식은 지식의 습득과 사고 능력 그리고 표현 능력으로 또 세분화할 수 있겠는데요. 보편적 지식의 습득 차원에서 교양교육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에 대한 이에 발맞춰서 대학 글쓰기에서는 일반적인 글쓰기에 대한 이해와 대학 글쓰기에 대한 이해, 글로 표현할 내용에 대한 이해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고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논리적 분석적 사고와 통합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교양교육의 목적이라고 봤을 때 이 글쓰기 교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적 분석적 사고 그리고 통합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위해서 구성력을 향상하는 것, 즉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통합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것, 그리고 표현력이나 소통력 측면에서는 문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인성의 측면에서도 이것이 연결되는데요. 인간으로서의 덕성과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봤을 때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도 역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성장, 이것을 도모하는 것을 일반적인 대학 글쓰기의 목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대학 교양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지식 습득의 차원을 넘어서 인성적 차원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깊이 이해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등장이 바로 이런 종래의 교양교육으로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적지 않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성민의 연구에서는 이 국가 수준의 초중등 교육과정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 인공지능 시대 교양 글쓰기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AI 시대 교양 글쓰기 교육 과목은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AI 기술 도입과 학습자 특성의 변화를 반영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것. 또 글쓰기의 맥락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언어 중심 글쓰기 환경에서 탈피해서 여기 나오는 AI 활용 교육, 그리고 단순히 이 AI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AI 자체에 대한 교육, 그리고 AI의 융합 교육으로 확장 가능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AI가 생성한 이 복합 양식 콘텐츠를 글쓰기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 상호작용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향후 AI와 인간 독자의 역할을 구분해서 각각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설계해야 한다라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AI 활용과 관련된 2025년 우리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활용 양상이라든지 그 비율, 그리고 지금 장성민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지향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 교육은 단순히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공지능과 함께 그 새로운 글쓰기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에서 과연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좀 방법적인 측면에서, 대안적인 측면에서 그 방향을 좀 모색해 본다면은 우선 글쓰기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계획하기부터 고쳐쓰기를 보통 우리가 그동안 글쓰기 교육에서 얘기하는 과정 중심의 이 5가지 단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각 단계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첫째,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이 다양한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소통하면서 이 쓰기 주제를 초점화하고 명료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제가 구체화되었을 때 이 적합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서, 학습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이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보의 출처와 내용을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 적용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쓰기에서 사용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혹은 마인드 매핑 이런 전략들을 생성형 인공지능과 소통하며 구체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친 아이디어 차원의 생각을 한층 정교화하고 명료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 앞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좀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과의 협업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할 수 있다. 즉, 적절한 프롬프트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거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듬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초고를 작성하는 표현하기 단계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한 문장 구조나 표현 방식 혹은 어휘의 선택,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뒷받침 사례들도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단계에서도 작성한 초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적절한 개선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자신이 쓴 글에 대한 훌륭한 독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글의 완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이 고쳐쓰기 과정에서 보다 수월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인공지능을 유용한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인간의 개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소집단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4년에 임재현이 쓴 연구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글이 이 구조적으로 좀 일정한 패턴, 즉 전형성을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 나아가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상당히 치밀하게 만들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더욱 정교화되고 또 그 기능이 몰라보게 발달하는 이 인공지능을 유용한 도구이자 비판적 사고 혹은 문제 해결 함양을 위한 교육적 활용, 적절한 활용도를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소집단 토론을 통해서 학습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협업 과정의 필요성이 이 종전보다, 인공지능의 출현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메타 언어적 인지 능력과 AI 리터러시 함량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이 메타 언어적 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자신이 사용 중인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 자격입니다.
이때 이 인지작용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즉 반성과 조작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언어 사용의 맥락이나 규범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 나아가서 자기가 작성 중인 글에 대한 의미론적, 화형론적인 성찰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 조작인데요. 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이 반성의 결과를 반영해서 사용한, 혹은 자기가 사용 중인 언어를 조정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텍스트 전반을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사고를 변형해서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이러한 메타 언어적 인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작성 중인 글을 스스로 읽어가며 다시 쓰는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글쓰기 과정에서 이 메타 언어적 인지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글로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글 안에서 다시 조작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찰된 의미를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소통하고 사회, 문화적 실천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읽기와 쓰기를 매개로 하는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글을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글쓰기 과정에서 필자가 경험하는 이러한 메타 언어적 인지작용을 통해서 학습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메타 언어적 인지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실천들이 글쓰기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I 리터러시 함양입니다. 이 김성혁 연구자는 2024년에 AI 리터러시의 개념 탐색을 위한 영역 설정으로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에 대한 이해입니다. 즉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 리터러시,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의 기저를 이루는 기술의 원리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AI 정의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여부, 혹은 일반 인공지능과 특수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등 인공지능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AI 인식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주체적이고 대중적인 인식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AI 활용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장단점과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맥락에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응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윤리적 사고입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여러 윤리적 문제와 관련 사례들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AI 리터러시는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기술과 원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다양한 맥락에서 비판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학습을 지원하거나 강화하는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학습, Learning with AI라고 보통 얘기하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학습, 그리고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Learning about AI, 즉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AI 리터러시, 일반적인 리터러시 함양을 뛰어넘어서 AI를 기반으로 한 AI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이런 이 AI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적 처치, 이런 것들이 글쓰기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좀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크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급격한 변화, 그로 인한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글쓰기 과정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문식성과 비판적 사고력, 특히 저자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저자성과 윤리의식의 중요성이 AI 등장으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훨씬 더 강해졌다. 따라서 글쓰기 교육 전반에 대해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능 숙련의 차원에서 사고 과정 체험으로서의 글쓰기 교육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과 메타 언어적 인지 능력 그리고 AI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그런 비판적 독해와 조정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은 기술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메타 언어적 인지 능력과 AI 리터러시 능력 함양은 대학 글쓰기 교육의 기저에 내재된 기본 전제로 작동하면서 교수학습 계획과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